안녕하세요. 리눅스 커널을 활용한 대용량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김기수 황재훈입니다. 결과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성능 병목이 링크 대역폭에서 커널 오버헤드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대규모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커널 수준에서 병목 지점을 분석하고 이를 최적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커널 네트워크 스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능 최적화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요 작업으로 최신 커널 소스 코드와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각 함수별 오버헤드를 측정하고 병목 지점을 파악한 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리눅스 6.9 커널의 소스 코드를 분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퍼프와 ftrace 같은 프로파일링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할 때 커널 내부에서 어떤 함수가 얼마나 자주 호출되는지 확인하고 CPU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기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각 함수 호출의 빈도와 성능 병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옵시디언을 활용하여 분석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였습니다. 소스 코드 파일을 함수 단위로 분류하여 각 함수의 주요 역할과 인자를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함수 간의 호출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서화 작업은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후 연구나 실무에서 참고 자료를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옵시디언 파일을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와 스트럭트로 나누어서 각 파일별로 함수를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고 실제 소스 코드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를 하였고 다음과 같이 링크를 통해서 해당 함수로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플레임 그래프 분석도 이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플레임 그래프는 CPU가 자원을 소모한 함수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어떤 함수가 병목 지점으로 작용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퍼프를 사용해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할 때 CPU 함수 호출 로그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플레임 그래프를 생성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MPU 크기가 커질수록 카피 투 유저와 같은 데이터 처리 함수의 호출 빈도가 감소하여 CPU 오버헤드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네트워크 플로우가 많아질수록 인터럽트와 관련된 함수 호출이 증가하여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iPurp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 플로우를 생성한 후 이를 퍼프를 사용해 플레임 그래프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패킷을 보내고 이러한 양의 페이로드를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터미널에서 실제 플로우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이 플레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copy from user라는 함수가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게 현재 병목 현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집중하세요. 알겠죠? 네, 안녕하세요. 2018-314-809 황재훈 학생입니다. 저는 네트워크 성능을 세 가지 변수를 바꿔가면서 비교 분석해보는 실험을 실행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으로는 컨제션 컨트롤 알고리즘, MTU 사이즈, 그리고 커넥션 개수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조절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실행한 실험은 큐빅 컨제스션 컨트롤 알고리즘으로 MTU를 1500으로 고정해놓고 커넥션 개수를 1개, 10개, 30개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알고리즘과 크기로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실험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첫 번째 커넥션이 하나인 경우 대략 20GB의 성능이 나왔고 플레임 그래프는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커넥션 10개일 경우 그 스루 밴드위스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커넥션 개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개의 코어를 완전히 세츄레이션 할 수 있어서 성능이 완전히 코어의 성능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트루풋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프레임그래프를 보면 구조가 거의 사실상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MTU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 특이할 점으로는 리트랜스미션 개수가 0개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뜻은 그 컨디션 컨트롤상 윈도우 사이즈가 계속 증가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시 더 정확하게 그 실험 결과를 출력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윈도우 사이즈가 증가만 하지 작아지는 경우가 없어서 그 리트랜스미션 패킷이 0개로 출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으로서 커넥션이 30개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CPU가 완전히 성능을 100% 활용하여서 특별히 더 성능 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MTU 사이즈를 100으로 감소시킨 상황인데요. MTU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같은 내용의 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더 많은 개수의 패킷으로 쪼개서 보내기 때문에 헤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꽤 큰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스루풋이 굉장히 감소했던 걸 볼 수 있고 또 플레임 그래프를 보시면 net RX 액션부터 지어로부터까지 데이터 링크 레이어 부분의 그 함수들이 이제 프레임 그래프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예상과 유사하게 실제로 오버헤드가 그 프레임 그래프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큐빅으로 10개의 커넥션을 실행했을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링크 레이어 부분에 오버헤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커넥션의 한 개보단 성능이 여전히 좋지만 그래도 MTU 사이즈가 1500인 거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성능이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특이한 점으로 프레임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커넥션 10개인 것을 반영해서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CPU 로그가 찍힌 것의 개수가 이렇게 작게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넥션이 30개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능이 여전히 나쁘고 이거 플레임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작게 쪼개진 개수가 커넥션 개수만큼 훨씬 더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BBR 알고리즘으로 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MTU 사이즈가 작아서 오버헤드가 크게 발생하고 기존과 같이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발생한 오버헤드가 이제 프레임 그래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커넥션 10개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커넥션이 한 개일 때보다는 좋지만 그 성능이 여전히 안 좋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BBR이 30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여전히 안 좋았고 프레임 그래프에 오버헤드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큐빅과 BBR의 차이를 간단하게 비교해주면 BBR 알고리즘이 리트랜스미션 개수가 거의 10배 넘게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드랍되는 패킷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BBR을 MTU 1500 사이즈로 실행했는데 커넥션이 한 개일 때는 큐빅과 비교해서 아주 약간 성능이 더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커넥션 10개일 때는 이제 큐빅만큼 성능이 나오고 이제 리트랜스미션 되는 패킷 수도 0개로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넥션 30개도 마찬가지로 커넥션 1개, 10개보다 성능이 좋지만 이제 CPU가 완전히 세츄레이션 돼서 10개보다 더 크게 성능이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